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을 하게 됐어요. 누구나 생각지도 못한 돈이 술술 나가는 시기가 오곤 하잖아요. 저는 이럴 땐 괜히 생필품, 먹는 것도 유난히 더 잘 떨어지는 느낌이고 챙겨야 하는 지인 생일도 많아지면서 작은 돈 나가는 것도 예민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되나? 사고 싶은 걸 사도 되나? 라며 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사용에 망설일 때마다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 돈이 없어.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고 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 땐 어떻게 돈을 쓰는 게 현명한 걸까요? 오늘은 현명하게 돈 잘 쓰는 법을 고코로야 지노스케 저자의 야무지고 사치스럽게 살면 된다 책을 참고해 알아볼게요. 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찾아주며 존경받는 심리 카운셀러인 저자는 참고 견디고 돈을 벌려고 무작정 노력하기보다는 새로운 노력을 해보라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새로운 노력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돈을 현명하게 잘 쓰는 것인지 알아보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돈 이야기를 할 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은 노동의 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동은 일하는 것이라는 당연한 상식도 버리세요. 믿을 수 없어도 일단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싹 다 버려야만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수입을 늘리려면, 즉 단가나 시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타인이나 고객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생각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은 수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면 돈이 들어오고 수입이 오른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솔직히 자신이 만족하는 일만 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나쁜 사람들도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수입을 올리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기쁨을 주는 일도, 기대에 부응하는 일도 아닙니다. 일을 전혀 하지 않는 부자의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도우미에게 가사를 맡기고 남편의 얼굴은 한 달에 몇 번밖에 보지 않으니 남편을 돌보는 일조차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쓸 수 있는 돈은 넘쳐납니다. 이 역시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 수입이 오른다는 법칙에서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고정관념을 머릿속에서 꼭 지워주시길 바래요. 그래야 비로소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은 공기와 같은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길 바랍니다. 공기란 마시면서 뱉는 것입니다. 마시면 뱉게 되고 뱉으면 다시 마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25년치의 공기를 한 곳에 모아놓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공기를 마실 수 없어. 난 평소에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게임만 하니까 공기 같은 건 마실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돈도 공기처럼 받아서 쓰고 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사로 쓱 들어왔다가 쓱 나가버리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궁상맞은 사람은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진짜 부자는 돈 씀씀이가 깐깐한 것 같아도 쓸 때는 또 거침없이 씁니다. 즉,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과 설레는 일에는 돈을 쓰지만 두근거림이 없는 일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특히 부자를 인색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단지 의미 없는 일에 돈을 쓰지 않을 뿐입니다. 반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돈을 펑펑 씁니다. 저는 돈을 아끼려고 궁상을 떨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싸구려만 사면서 돈을 낭비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당시 연봉이 꽤 괜찮은 물류 택배 운송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축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변변한 집도 없었고 멋진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이라곤 온통 싸구려뿐이었죠. 즉, 싸구려만 잔뜩 모아놓고 나는 이런 놈이야 하고 스스로를 업신이 여겼던 겁니다. 나는 마트 물건이면 돼. 이 정도 옷으로도 충분해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궁상을 떨던 나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돈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고 나자 수입이 기대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돈에 관한 이미지는 평생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돈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시급이나 단가가 오르고 고객이 늘어나고 노동시간을 늘려도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수입은 늘지 않을까 하는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질 뿐이죠. 그런데 나는 가난하다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버리고 나는 여유 있어 라고 주문을 외다보면 상황은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틈에 단가가 오르고 고객이 늘어나며 노동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도 매출과 수입이 오르는 이해 불가능한 새로운 수수께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와, 왜 자꾸 돈이 들어오지? 이 둘은 모두 수수께끼의 세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돈이 자꾸 들어오는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는 가난하다 라는 부정적 자기 암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정도로는 아직 턱없이 부족해. 더 열심히 해서 수입을 올려야겠어. 이런 말들은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좀 더 라는 말은 당신의 궁상 체질을 가속화시킵니다. 이런 말들이 당신에게 마법을 걸어 스스로를 끔찍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아직 좀 더를 외치며 스스로 주문을 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카운슬링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몸담고 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본격적으로 카운슬링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괜찮은 세미나가 열리는 도심까지 오게 되었죠.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야간 버스를 탔고 호텔도 싼 곳만 찾아서 묵었습니다. 야간 버스를 탄 탓에 쉽게 피로가 쌓여서 도심에 도착하면 다리가 후들거려 하루를 망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통비와 숙박비 외에도 아낄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절약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확정 신고를 하려다 보니 어중간하게 돈이 남아서 오히려 세금만 더 내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좋은 호텔에서 자고 더 편하게 다닐 걸 하는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카운슬링이 필요한 고객을 모집하고 상담 대가를 받았지만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아 일단 열심히 돈을 버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또 수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 지출을 줄이면 돈은 남겠지 하는 생각에 가능한 지출을 억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모양이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도 돈을 아끼기 위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렴한 식재료만 찾았어요. 그러던 중 지금의 아내와 사귀기 시작했는데 함께 밥을 먹으러 가면 그녀가 비싼 요리를 거침없이 주문하는 바람에 제 마음은 항상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 말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맛난 걸로 먹어요. 식비 같은 거 아무리 아껴봤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물론 소고기 덮밥을 먹을 때 달걀을 추가한다고 해서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돈도 주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걀 하나에 고작 600원이에요. 그걸 추가한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결국 절약하는 일에 에너지를 쓸 것인가, 즐겁고 기쁜 일에 에너지를 쓸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내가 기쁘고 즐겁고 기분 좋아지는 일에 돈을 쓰기보다는 절약 그 자체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곤란해지는 가난뱅이가 된 셈입니다. 궁상이 몸에 배어있을 당시에 저는 열심히만 일하면 돈도 점차 들어오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도 마음속은 조금 더, 아직 멀었어 하는 조바심으로 메말라 가기만 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내 상태를 뒤엎어 보기로 했습니다. 돈을 버는 행위에 시간을 쓸 게 아니라 마음이 즐거워지는 일에 시간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재미있는 일을 하고 또 휴식을 취하거나 아내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먼저 여유가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걱정은 모두 있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일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생각하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실험을 시작으로 내면을 충실히 하는데 집중적으로 시간을 썼더니 뜻밖에도 카운슬링 매출이 부쩍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텔레비전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한번 TV에 출연한 후로는 책도 더 많이 팔리게 되었고 강연회 역시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돈벌이 노력이 아닌
일상이 즐거워지는 노력을 했더니 수입도 덩달아 부쩍 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여유가 만들어낸 의외의 결과입니다. 외양을 먼저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데 시간을 들였더니 뜻밖에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매출이 급상승한 이유는 상식으로 여기던 수입을 올리는 공식을 무시했기 때문이니 이는 딱히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눈앞에 닥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각박하게 사는 데서 탈피해 삶이 즐거워지는 방향으로 선회해 살다 보니 생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자, 돈을 써야 돈이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일에 실컷 돈을 써봤어요. 피부 관리를 하거나 오후 티타임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에 드는 옷도 실컷 사보았고요. 하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돈을 낭비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에 쓰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써도 만족감이 적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마구 쓴 것이 아니라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가진 거야. 돈을 낭비할 정도가 된다는 건 내가 돈이 좀 있다는 의미 아닐까? 그런데 아직도 뭐가 더 갖고 싶은 거지? 라고 말이죠. 갖고 싶은 물건을 실컷 사고 즐거운 일을 마음껏 해도 더 갖고 싶고 여전히 부족감을 느끼는 결핍 주술에 걸려있는 동안에는 100억이 들어와서 그 돈을 다 쓴다고 해도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돈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구입한 물건들을 보고도 마음이 설레지 않을 때는 그냥 헛돈을 쓴 겁니다. 이렇게 막연한 결핍감을 채우는데 돈과 시간을 쓰지 말고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채우는데 쓰세요. 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좋아하는 일에 사용하고 싫어하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돈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는 그런 일에 써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껏 써보세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결핍이 없습니다. 당연히 돈과 생계에 대한 걱정은 해본 적이 없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즉,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삶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아서인지 돈 걱정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더 높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그렇게 게임 점수 높이듯 열심히 수입 올리는 데만 집착하던 어느 날 이제 더는 못하겠어 라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일에서 손을 뗐는데 뜬금없이 돈이 뭉텅이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을 단식에 비유하면 돈벌이 단식인 셈이었습니다. 요컨대 스스로에게 이렇게 주문을 외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무리하게 벌지 않아도 돼. 그리고 급할수록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그렇게 초조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면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직접 끊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 그때 이미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애쓰지 않아도, 초조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넉넉하게 혜택받고, 충분히 사랑받고, 풍요롭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각하는지 못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제도, 실은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미래에도 쭉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래요. 그 깨달음만으로도 돈의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은 감이 오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은 초조하고 머릿속은 잡다한 걱정에 터질 듯한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는 반발심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 그렇군 하고 납득할 때가 옵니다. 언제 알게 될지는 사람마다 타이밍이 다르며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 꼭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해봐야 손해일 것 같은데 저쪽을 택하는 게 더 이득일까? 이거라면 나한테 뭐가 생기려나? 이런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 먹이를 써서 득실을 따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그만두면 오히려 득이 더 많아집니다.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도 손실과 이득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먹이를 굴려야 잘 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써서 일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야 운의 큰 흐름을 잘 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꾸준히 감성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는 대단한 일이나 거창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항상 신고 있는 신발이 진짜 마음에 드는 신발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일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며 왜 좋은지 혹은 좋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세요. 나만의 감성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미추 구두를 신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구두를, 즉 값싼 구두밖에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고 있는 구두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군 이라는 암시에 걸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옷, 바지, 코트, 그리고 시계, 목걸이, 가방, 펜 등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면 더 이상 걸치지 말고 마음이 설레는 것들로 나를 꾸며보세요. 정말 이 음식을 먹고 싶은지, 진짜 그곳에 가고 싶은지, 진심으로 이 사람과 만나고 싶은지, 이 작가의 글을 정말로 읽고 싶은지, 나의 진심은 어떤 건지, 자신의 마음과 조금씩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타인과의 대화는 공허함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과의 대화는
진심을 깨닫게 해서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자기 주변을 마음 설레는 것,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가다 보면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과 시간, 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물과 일에 대한 감각이 민감해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라는 큰 흐름을 타게 됩니다. 야무지게 살면서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즐겨보세요. 지금 당신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보면서 자, 이제 이걸로 끝내보자 라고 말해보세요. 고민하는 행위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 행위를 멈추는 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자신의 어두운 면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도전이 바로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힘이 들고 괴롭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말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이라면 즐겁게 시작해보세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이미 갖고 있는 장점을 끄집어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득 떠오르는 일의 가치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에이, 내가 어떻게 지금과 같이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걷어내고 나의 다음 무대에 올라보는 겁니다. 당장 편한 일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진짜 좋아하는 일을 늘려가세요. 머지않아 쉬익 바람을 거세는 솔개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법을 깨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초뻔뻔이가 되어서 야무지게 스스로를 위해 조금 사치스러운 경험도 해보면서 즐겁게 도전해보세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